무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하시면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SBS 새 금토 드라마 우리 영화의 주역분들이 지금 무대 함께 하셨는데요. 이정은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영화 연출을 맡은 이정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남궁민 씨 그 캐릭터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 역할 맡은 남궁민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여빈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음 역할 맡은 전여빈입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설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서영 역할을 맡은 이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현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영화에서 영화 제작자 부승원 역을 맡은 서현우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분 반갑습니다. 일단 공동 인터뷰로 이제 기자님들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 감독님께 이 작품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우리 영화는 뭔가 이렇게 거창한 수식어나 미사여구가 없는 드라마 같습니다. 그냥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인물들의 감정에 집중을 해서 그냥 잔잔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게 이 사랑과 이별과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그냥 정말 정통 멜로 드라마 우리 영화입니다. 네. 정말 기다리고 그리웠어요. 정통 멜로. 네. 예. 그리고 또 정통 멜로를 이분들이 함께 한다는 게 또 기대 포인트고, 또 영상미, 정말 아름다운 영상미를 만들어내신 이정은 감독님이 또 연출을 하셨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또 기대 포인트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작품 제목도 정말 딱 각인되면서 아주 깔끔하고 우리 영화는 소개하기에 너무 좋은 제목 아닙니까?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화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들 지금부터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바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되게 감성적이고 따뜻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예고편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과 남궁민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감독님이랑 남궁민 씨는 이번이 조작 이후로 두 번째 만남이신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은 이번에 주안점을 둔 연출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남궁민 씨는 영화 감독 역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진짜 저 뒤쪽에 계세요. 저기 맨 뒤에 살짝 오른쪽, 중앙에서 살짝 오른쪽. 네네. 네, 조작 이후로 또 다시 만나셨어요. 일단 소감부터 여쭐까요, 두 분? 네, 저는 7년, 8년인가요? 네, 8년 만에, 정도, 네. 네, 8년 만에 같이 오랜만에 작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조작 때는 제가 장편 데뷔작이었고 선배님도 이제 막 주인공으로서 막 맞아요. 가던 그런 둘이서 이제 그래서 약간 동지애 같은 게 있었거든요. 같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래서 그때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8년 만에 만났을 때는 이제 선배님은 우주 대스타가 됐고, 제가요? 네. 저는 뭐 감독 나부랭이니까 이게 무슨 이번에 말씀이세요? 선배님한테 많이 업혀가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예, 일부러 예.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우주 대스타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스타로서 제가 한 말씀 그럼 예,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독님 뭐 조작 때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기억이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서로 뭐랄까 좀 요런 말, 감독님의 입장을 제가 대변해 드리긴 좀 그렇지만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서로 풋풋하고 순수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좀 서로 뭔가를 알아가고 열정을 가득하게 좀 노력을 했다면 이번 작품은 조금 더 그 열정과 순수함도 남아있지만 그 안에 좀 노련미가 서로 생긴 것 같아서 서로의 얘기를 서로 같이 공유하고, 또 저도 배우로서 감독님 말씀 또 되게 잘 듣고 이러면서 같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너무 연출한테 연출 잘한다고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잘하셔서 너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네,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이 영화 뭐였죠? 감독 역할을 영화 하셔서 어떤 준비를 감독을 좀 예. 하면서 막 솔직히 특별하게 준비를 한 거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예전에 뭐 단편 영화 감독도 해봤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왜냐면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게 항상 감독님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특별히 준비한 거는, 오히려 저는 촬영 첫날 좀 에피소드를 들자면 되게 진짜 감독처럼 하고 왔는데 감독님께서 남자 주인공, 멜로 남자 주인공은 좀 더 멋있어야 된다며 좀 더 꾸미고 오라고 해가지고 배려. 조금 메모를 좀 더 꾸미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감독으로서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로서 뭐 좀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감독님들이 어떠한 이슈나 어떠한 상황을 되게 깊이 있게 예, 들여다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서현우 씨 옆으로 보이는 우리 남궁민 씨의 포스터를 보니까 누가 봐도 감독상이에요. 서현우 씨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네, 무서운 눈입니다. 감독님의 눈이 야, 그렇죠. 감독님은 네네. 눈을 가졌죠. 정확한 눈을 갖고 예, 눈을 준비했네요. 보니까 우리 이정훈 감독님은 이번 그 작품 우리 영화를 연출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게 멜로는 결국 감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좀 배우들의 연기적인 거를 좀 정확하게 시청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이전에 했던 드라마들이 좀 카메라 워킹도 많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냥 정직하게 우리 배우분들 좋은 얼굴들 위주로 찍으려고 중점을 많이 잡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생긴 감독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감독으로서 감독에 대한 좀 이재하라는 캐릭터는 좀 판타지가 좀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여기서 현장에서 연애라고 이런 판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하 감독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말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요구하는 거라든지 필요한 거라든지를 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독의 모습을 좀 감독으로서도 보면서 되게 재밌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걸 좀 더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그다음에 우리 이다음이라는 역할은 또 여자 배우니까 저희가 또 일상적으로 같이 일하는 배우를 또, 하지만 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배우를 조금 시청자들이 너무 색안경을 끼고 얘는 죽을 애니까 뭐 아픈 애니까 이렇지 않고 그냥 정말 배우로서 좀 이다음이라는 캐릭터를 좀 볼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좀 연출에 여러 가지 포커스를 많이 맞췄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기자님 잠시만요. 아까 그 뒤쪽에 왼쪽에 손을 먼저 들어주셔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뉴스 이혜진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그 남궁민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우리 영화는 그 SBS 드라마로는 스토브리그 천원짜리 변호사 이후에 이제 3년 만에 컴백이신데 좀 소감 궁금하고, 각오나 아니면 뭐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전작 연인에서 로맨스로 큰 사랑 받으셨는데 이번 드라마에서 전여빈 씨와는 또 어떤 케미 기대하면 좋을지, 호흡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SBS 3년 만입니다. 각오 먼저 좀 여쭤볼까요? 뭐 특별한 각오라기보다도 정말 항상 하듯이 후회를 남기지 않을 정도의 최선은 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고, 어떤 제 특별한 마음보다는 여빈 씨와의 호흡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의 로맨스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빈 씨와의 호흡은 뭐랄까 좀 현실적인, 그리고 과장되지 않은 그 안에서 느껴지는 슬픔이나 사랑 같은 걸 좀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조금의 과장됨도 없이. 그래서 파트너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런 표현들을 하려면 정말 상대방과의 눈빛 교환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전여빈이라는 배우하고 처음 작업을 하면서 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 열심히 해주는 부분들이
진짜 많아서 제가 드라마를 하면서 뭔가 전환점이 된 것만큼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았고, 그래서 그냥 뭐 연기라기보다도 그냥 진짜로 사랑하듯이 현장에서 되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연스러움이 내가 어떤 극적인 상황이나 안 좋은 상황을 극한으로 몰아붙여서 어떤 제 연기로부터 나오는 그런 긴장감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섬세하고 이런 것을 파트너와의 좋은 호흡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걸 위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 같은 게 여빈 씨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예. 네. 정말 말도 못해요. 전여빈 아. 씨 마이크를 잡아주시고 네. 호흡 어땠나요? 남궁민 씨와 이번에 우리 영화. 사실은 이제 진짜 선배님 3사에서 대상을 받으시고 사실은 그게 네. 배우로서도 너무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후배 배우로서 선배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정은 감독님의 구경이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조작이란 작품으로 두 분이서 7년 만에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두 분의 관계성이. 그리고 또 책을 이제 우리 영화라는 대본을 읽게 됐는데 그 이재하라는 역할에 그냥 선배님이 그냥 그려졌어요. 그 음성이 들렸어요. 선배님의 음성이. 뭔가 그 눈빛, 이재하의 눈빛이 뭔가 상상이 가고 그걸 정말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이미 만나기도 전에. 네, 그래서 막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정은 감독님의 멜로 연출이라니 너무나 신선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동안 어디서도 보이지 않은 다른 결의 멜로를 완성해 주실 거라는 정말 설레는 기운이 뭔가 이렇게 맴돌았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현장에 왔었는데 역시나 이제 두 분께서는 감독님과 선배님은 이미 아주 탄탄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서 이 현장에 아주 좋은 추를 이루어 주셨고요. 그리고 제 안에서 뭔가 이미 갖고 있었던 존경심 그런 것 때문인지 진짜 선배님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냥 이재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러나왔었어요. 근데 선배님이 그 마음을 좀 귀엽게 봐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 배우로서 정말 평등하게 존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좀 헷갈려 하거나 좀 자신감 없어 할 때는 정말 부둥켜 안아주듯이 뭔가 으쌰으쌰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한 톨의 억지스러움도 없이 감정이 이렇게 켜켜이 쌓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콩나물을 심어보면 콩나물한테 물을 주다 보면 어느샌가 콩나물이 확 자라거든요. 근데 저희의 관계가 그렇게 뭔가 어느 순간 확 서로에게 깊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시간 더 들으면 밤새 하실 수도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건 뭐 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진짜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이제 어떤 이미지를 이제 기대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그 남궁민 씨 같은 경우는 백단장 그리고 천변에 네네네. 이어서 이번에는 네네네. 이 감독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이번에 감독. 이 감독으로서 네, 네. 어떤 이미지 좀 시청자들한테. 이 사람은 표현이 좀 뭐랄까 이렇게 단호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고 글쎄요 그런 거를 저는 잘 표현해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실 시청자분들이 어떤 건지 좀 명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아무래도 좀 저 자신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모습은 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일단은 굉장히 이재하스러웠던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깊은. 뭐가 깊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네. 굉장히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깊은 마음을 가진. 네, 막 깊은 마음을 가졌지만 또 그게 깊게 막 보이지도 않고 얘가 좀 오묘해요. 마지막까지 제 도대체
무슨 생각이고 무슨 마음일까가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보다 보면 이제 아, 저 사람이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연기적으로도 지금까지는 했던 사람이랑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는 한번 저도 좀 이게 방송되고 평가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13일 이후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를 그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서현우 씨는 사실 그 연기 청부업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이번에 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싶으세요? 이번에 제작자로 나오시는데. 일단 이번에 청부 의뢰권은 저희 고객님이신 그 이정은 고객님께서 네네. 굉장한 신뢰를 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기분 좋게 이렇게 이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뭔가 이렇게 순정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정.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뭔가 설정을 많이 넣지 않은 정말 우리 그 작품의 장르에 잘 어울리게 자연스럽게 정말 그 저의 어떤 쾌활함과 쾌남적인 모습들, 유쾌한 모습들을 마음껏 그리고 술자리 씬도 많았는데 정말 찐 술 텐션으로 이렇게 연기도 했고요. 술을 진짜로 먹었다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그럼 쾌남의 이미지 갖게 되시군요. 네네. 예. 쾌남이지만 그 속에 뭔가 눈빛에 뭔가 저게 다는 아닐 것 같은 속에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은. 지금 기대감을 스스로 넣고 계시는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네, 기대를 그 정도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설 씨는 이번에 그 최서영 영화계 탑스타로 나오신데 좀 어떤 변신, 어떤 이미지를 좀 얻고 싶으신지 이 작품을 통해서. 네, 제가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역할을 처음 맡아봤어요. 항상 조금 되게 소박한 역할을 많이 맡았었는데 이번에 마음 먹고 예쁘게 화장도 한번 해보고 머리도 길게 한번 붙여보고 또 평소에 입고 싶었던 좋은 옷들도 한 번씩 입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설 씨의 이번에 연기도 연기지만 그 외관상으로 보이는 모습도 굉장히 이번에 기대를 해볼 포인트네요. 외적인 포인트들도 네. 기대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 앞쪽으로 와서 기자님 잠시만 뒤에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황사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궁민 씨, 전여빈 씨께 질문을 드릴게요. 좀 앞쪽에 나왔어야 되는 질문 같은데 남궁민 씨가 이 대본을 받고 이틀 만에 출연 결정하셨다고 홍보차 나온 다른 곳에서 얘기하신 걸 봤어요. 네네. 그동안 손대신 모든 작품들이 터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잘 됐고 그만큼 남궁민 씨의 작품을 보는 눈을 좀 믿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셔서 네네. 이 작품을 왜 이틀 만에 선택하시게 됐는지 좀 이 작품의 장점을 좀 어필해 주시자면 무엇일지 좀 궁금하고요. 전여빈 씨께는 뭐 아까 멜로호흡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캐릭터만 놓고 보면 시한부라는 설정도 있고 표현하기 복잡한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뻔한 어차피 시한부이기 때문에 결말이 정해져 있을까 생각하고 그걸 뻔하지 않게 가기 위해서 또 준비할 것들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좀 이 캐릭터에 어떤 점에 끌려서 선택을 하시게 됐는지 또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남궁민 씨 보통 5일 안에 연락을 주시는데 네네네. 이틀 만에 네. 하겠다 결정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여담이긴 한데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었어요. 진짜요? 전화해가지고 이제 팩트 체크를 감독님.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제작사 선배한테 대본을 줬는데 3일 만인가 안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선배님 대본이 수정된 건데 혹시 어떤 버전을 보셨습니까 했더니 옛날 버전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수정거 한번 보고 안 하셔도 되니까 한번 편하게 보세요 라고 줬는데 수정걸 보시고 이틀 만에 하겠다고.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이 드라마가 어느 쪽에도 조금 속해 있지 않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드라마로서의 최적화된 조건이 아닌 것 같았는데 뭘 어디서 어떻게 고쳤길래 갑자기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너무 재미있어졌을까라고 생각되면서 역시 이정은 감독님이 확실히 또 그 선장으로서 어떤 갈피를 또 잡아주시니까 글이 또 너무 좋아졌구나. 근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글이 뭐 감독님께서는 정통 멜로라고 하시지만 예, 정통 멜로 맞죠. 근데 정통 멜로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 그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정통 멜로만은 아니고요. 그 안에 굉장히 세련됨과 요즘 현대적인 그런 느낌들이 가득한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작품에 어떤 특별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를 못 느낄 정도의 끌림을 느꼈어요. 근데 제가 작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감을 정말 중요하게 보는데 너무 끌리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게다가 이 글을 계속해서 지도해 주실 이정은 감독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한 것 같고 저희가 모르겠어요. 남녀노소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드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게다가 이 드라마가 나왔을 때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창피하지 않고 좀 자랑스러울 것 같은 드라마일 것 같아서 저희 드라마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 남궁민 씨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좀 많이 봐왔던 정통 멜로와는 조금 결이 다르고 그리고 심파를 강요한다라든지 그런 작품이 아닌 거군요. 네, 뭔가 이렇게 심파 서사 슬프지 어때 이래도 안 울어? 라는 그런 정통 그러니까 그런 멜로 드라마는 확실히 아닙니다. 네. 좀 1, 2회 보시고 3, 4회 더 재밌고 5회에서 거의 정점을 찍거든요. 네,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계속 회를 거듭할수록 더 재밌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전여빈 씨. 이 역할이 이제 시한부라는 네. 게 이미 공개가 됐고 이 역할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빈 씨가 뻔하지 않은 캐릭터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텐데 어떤 점에 끌렸고 또 어떤 점을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나요? 근데 사실은 정말로 제가 맡은 이름이 이다음이라는 친구인데 저희가 그냥 평소에 우리 뭐 이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다음에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이거 늘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다음이는 자신의 유전병이 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유한함을 너무나 명확하게 자각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보다 지금 이 삶을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내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다음이로서 표현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이 대본 안에서 너무나도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살아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볼 때면 오히려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 한순간을 놓칠 수 없어서 이렇게나 절실하게 이 매분 매순간을 살아가는데 그냥 그 마음을 좀 더 닿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다음이라는 사람을 글로 읽었을 때 정말 햇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해가 뜨는 순간에도 아름답지만 그리고 그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온몸을 향해서 비추고 있는 동시에 이 세상을 환하게도 하면서 그리고 또 저무는 순간마저도 형형하게 아름다운 그냥 정말 햇살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음이가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작품을 하는 동안에 7, 8개월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다음이라는 친구 덕분에 제 마음이 더 건강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시한부의 모습으로서 어떤 면모를 보여주겠다 보다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보다는 오히려 지금 삶에 이 생명력에 좀 더 중점적으로 연기하고 몰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얘기였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는데 맨 뒤로 가봅니다. 옆쪽에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안녕하세요. 받으셨나요? 저 네, 뉴스원 윤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남궁민 씨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이 SBS 금토 드라마가 지금 이제 그 블록이 생기고 계속 되게 극성이 강한 이제 장르물, 그다음에 되게 좀 자극적이거나 좀 수위가 센 그런 장면들을 좀 이제 장점으로 하는 그런 이제 드라마를 이제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되게 그 블록 자체만의 좀 색깔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그 작품들이 이 자리에서 다들 이제 두 자릿수 넘는 시청률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좀 확고한 그 색깔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이 우리 영화가 그 자리에 편성이 된 거는 조금 되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이 드라마의 어떤 면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좀 경쟁력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시청률이 워낙 다 잘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예상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남궁민 씨도 이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사실 많이 해보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는 말씀이세요. 이제 금토 자리가 사실 그런 자리고 굉장히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청률이 꽤나 잘 나오는 자리이긴 한데 저희 드라마에 어떤 그런 비슷한 것과 같은 경쟁력이 있나 하면은 좀 전무하거든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 속임수도 없고 아니면 뭔가 도파민이 막 분비되게 하는 장면이나 연출들이 사실 없어요. 글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좀 그러니까 이유는 없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뭔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생각되고 그 금토 자리라는 특성에 맞지 않는 드라마고 그리고 그 주제가 그 금토 자리와는 맞지는 않지만 저희 드라마의 주제를 충분히 표현하기에 굉장히 연출, 감독, 배우 작가님 그리고 편집 기사님 모든 스태프들 음악 감독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특성과는 별개로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좀 그런 느낌의 자극적인 수위에 대한 시청률이라면 좀 더 힘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또 그 정도의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만큼 더 대단한 일을 해낸 거니까 그거에 좀 의의를 갖고 자신감을 좀 가져봅니다. 네. 또 올 초에 또 나의 완벽한 비서가 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장르를 막론하고 또 정말 아름답고 재미있는 작품들은 또 사랑을 받는데 서현우 씨 또 열혈사제 네. 2를 통해서 또 굉장히 도파민 뿜뿜 사랑받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때 이제 꿀단지를 사랑했던 네. 검사 역할로 나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영화만의 강점 좀 자랑을 해주신다면. 일단 그 도파민이 뿜뿜은 아니지만 정말 서정적이고 그리고 좀 기다려 오셨던 어떤 장르가 그 금토에 딴딴하고 등장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떤 조금은 뭐 다른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자극적인 어떤 요소들이 나열됐다면 지금은 또 우리가 그 여름을 맞이하여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감상을 젖을 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감성이 또 우리 드라마의 강점이지 않나. 지금이 딱 그 시기다. 네네네. 지금 딱 선선한 그 여름 전에 그 산의 바람이 산들바람이 불어오듯. 그렇죠. 봄과 이렇게, 여름이 교차하는. 네, 시청자들의 마음속으로 너무 말을 맞추는 거 좀 있으면 엄청 더워질 텐데. 비호흡파는 생각이 났어요. 생각났어요, 여빈 씨. 이제 장마철이 좀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촉촉히 적실. 이 대지를 적시듯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히. 적실. 너무 좋은데. 우리 영화. 그리고 또 여름은 평냉의 계절이거든요. 또 저희 우리 영화가 평냉의 맛을 그렇게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담백하고. 네, 담백하니 끊을 수가 없고. 계속 보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아까 그 기자님 질문에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사실 거의 11부 정도까지 다 봤어요. 근데 이제 이제 뭐 주변에서 물어봐요. 이번에 시청률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네. 시청률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긴 해요. 근데 이 작품만을 봤을 때는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왔다. 그리고 잘 나왔다. 그리고 되게 이 작품을 해서 좀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봐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그리고 이 작품이 뭐 현우 씨 말대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쇼츠 굉장히 자극적인 것도 많고 진짜 소위 말하는 도파민. 근데 저도 어느 순간 근데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건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던 무렵이었거든요. 그때 이 대본을 만난 거니까 또 그런 것들을 기다려왔던 분들한테는 또 좋은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또 SBS와 남궁민 씨 합이 좋지 않습니까? 조작도 조작이지만 스토브리그, 네, 그리고 천변, 뭐 다 천원짜리 변호사까지 다 대박을 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시는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K스포츠 금빛나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하는데요. 네. 앞선 질문 살짝 또 비슷할 수 결이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정은 감독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전작들이 조작이라든지 구경이라든지 좀 색채가 강한 작품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 멜로라는, 정통 멜로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은 지금 드라마상에서 그렇게 또 흥한 장르는 또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도전하셨다고 하셨는데 굉장한 도전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멜로라는 장르로 사실 이렇게 작품을 내주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사실 좀 같은 선상에서 뭐 남궁민 씨나 이설 씨라든지 전여빈 씨라든지 서현우 씨라든지 사실 좀 캐릭터가 강한 배우들이잖아요. 뭐 아까 이설 씨 같은 경우는 수수한 역할만 했는데 화려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배우들을 이 슴슴한 평양님 같은 영화에, 이 드라마에 좀 캐스팅하게 된 이유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자, 색채가 강한 작품들을 하셨는데 이번에 정통 멜로에 도전하신 이유부터 먼저 좀 여쭐게요. 네, 제가 이 말을 하면 대부분이 비웃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제 드라마가 다 멜로 드라마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멜로라는 게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의 감정이 어떤 깊이 있는 어디 뭐 우정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복수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다 일종의 멜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멜로 중에서 사랑에 포커스를 맞춘 작품을 고른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작품을 고를 때 제가 그 캐릭터에 좀 이입을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이해를 하고 이입을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작품이 좀 도전인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캐릭터는 결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전의 캐릭터는 제가 되게 쉽게 보면서 이입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는데, 사실 이번에 이재하랑 이다음이라는 인물들은 사실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둘이 만났을 때, 둘이 각각 있을 땐 이해가 안 되는데 둘이 만났을 때의 뭔가 이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뭔가 약간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면서 이게 따로 났을 때 말고 같이 붙었을 때 얘네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가 사실 너무 대본을 보면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인물들이 어떤 결말로 가는지 이걸 한번 또 이해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작품을 고르게 됐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들이 다 좀 센 배우들이긴 한데, 그래서 아까 계속 도파민이 없다는데 저는 사실 이 드라마에 도파민이 없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4회 엔딩 같은 거 보면은 약간 도파민이 완전 치솟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용만 들었을 때 좀 슴슴하고 이제 평냉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근데 사실 평냉이 먹고 돌아서고 며칠 지나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중독성 있어요. 약간 그런 중독성 자체가 엄청난 도파민인데, 우리 배우분들이 기본적으로 연기가, 저는 되게 아까 남궁민 선배가 되게 현대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현대적인 면이 사실 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네 배우 모두 좀 자기적인 연기를 안 하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려고 애를 쓰는 배우들이라, 캐스팅할 때는 사실 그거에 제일 포커스를 맞춰서 배우를 좀 구성해 보려고 애를 썼고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네 분 다 굉장히 이렇게 억지로 뭘 끌어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대로 하다 보니, 거기에서 오히려 배역들의 그런 슴슴한 면들이 이분들 때문에 현실성, 약간 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극단의 리얼리티를 얻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들이 있어서 저는 제가 사실 되게 캐스팅을
끝나고 나서 요즘에 편집하면서 사실 솔직히 별 생각 없이 캐스팅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 날에. 아니 그냥 예, 예. 잘 어울리는 분들로 한 것 같은데 해놓고 이게 이런 조화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청자분들께서 그 약간 이분들의 연기적인 이 소위 말하는 연기 배틀을 하지도 않아요. 저희는 이 서로 막 앞장서서 막 자기들이 더 돋보이려고 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고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연기들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그거를 보시다가 어느 순간 그 연기를 보다 보면은 그 알 수 없는 도파민이 막 솟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캐릭터와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연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설득을 해주겠네요. 네, 그냥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를 그냥 들이대고만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연기 자체에서 나오는 이 어떤 현실성이라든지 그다음 감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이 드라마에서 주안을 두고 보시면 정말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네 배우분을 캐스팅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김가영이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남궁민 씨께 먼저 질문 있는데 그 아까 박경림 씨가 말씀하셨듯이 SBS와 궁합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리멤버부터 해서 뭐 스토브리그, 천원짜리 변호사 이렇게 다 잘 됐는데 그런 면에서 좀 이 영화에 대해서 기대하는 면, 우리 영화에 대해서 기대하는 면도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실제 영화 감독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로 이제 이 드라마로 영화 감독을 다시 하시면서 좀 영화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드라마를 보다 보면 진짜 두 분이 나오고 제작하는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남궁민 씨가 영화를 제작한다면 전여빈 씨가 출연할 의사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전여빈 씨랑 그 이설 씨의 호흡도 또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 두 분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주신 질문이죠. SBS와 워낙 궁합이 좋다 보니까 이번에 좀 살짝 기대하는 면이 있으신지. 다른 국가도 좀 좋아가지고 SBS라고 해서 기대한다고 보다 농담이고요. 뭐 어쨌든 기대는 항상 하죠. 그리고 정말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도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과까지 제 자신감으로 이어질지는 항상 미지수고 겸허히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겠고요. 어차피 이제 저희 드라마 뭐 1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드라마는 아니고 적어도 저는 4회까지 좀 보시면 판단할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화 감독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연기를 하고 이제 감독님들을 저는 이제 주로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다 감독님이세요. 다들 감독님 만나서 식사하고 밥 먹고 이러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감독할 게 아니구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신경 써야 될 일도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나중에 조금 더 제가 배우로서 어느 정도 더 만족할 만한 업적을 쌓고 뭔가 제가 아이디어가 생기고 제가 글도 쓰게 되고 그러면 그때쯤은 도전해 볼 만도 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연기자로서 하고 싶은 그리고 아직 부족함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지금 열심히 연기에만 도전하고 싶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감독이 돼서 여빈 씨가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는 뭐 너무 좋죠. 왜냐면 여빈 씨는 제가 감독에서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배우로서도 항상 같이 하고 싶은 연기자고 연기도 너무 잘하지만 일단 사람 자체가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항상 옆에서 만나고 싶고 안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사람이라 너무 좋습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빈 씨가 편하게 대답을 못할 것 같은데요. 예, 자 여빈 씨 만약에 나중에 지금은 이제 배우 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 우리 남궁민 씨의 연출작이 생기면 출연 의사가 있으십니까? 실제로 저희 그 촬영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제가 선배님한테 선배님 또 좋은 작품 기획하시거나 선배님의
이제 파트너가 또 생각나시면은 언제든지 저를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배우로 열심히 하고 있을게요라고 얘기도 하고 약속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나눴던 이야기. 이미 구두 계약이 되어 있군요. 예. 네, 했고요. 그리고 호흡은 어떠셨습니까? 이설 씨 제가 먼저 얘기하나요? 어떠셨어요, 이설 씨? 예, 마이크 잡아주시고.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하여튼 여빈 언니랑은 시사회나 그런 영화제 같은 데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엄청 반갑게 항상 인사를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언니가 출연한 작품들 항상 챙겨봤는데 그런 거 보면서 언니랑 꼭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독님께서 같이 캐스팅을 해주시고 또 함께 하는 그 장면들이 많아서 일단 너무 행복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서 만날 때마다 배울 게 너무 많은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좀 느꼈었고요. 사실 현실에서는 언니가 최서영이고 제가 뭐 이다음만큼 훌륭한 배우는 아니지만 이 다음에 가깝기 때문에 연기하면서 언니한테 조언도 정말 많이 구하고 네, 그 카메라 뒤에서는 언니가 최서영처럼 저를 정말 많이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네 그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저 문 열고 팀 씨가 들어오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마지막에 또 수줍은 고백을 해주셨어요. 네, 짧게 우리 전여빈 씨도 호흡 어떠셨는지. 설이 이설 배우는 궁금한 배우였어요. 뭔가 정제되지 않는 어떤 날것의 뭔가 말씨도 있고 뭔가 그런 어떤 분위기도 풍기는 사람이어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고 실제로 이제 제가 최희서 언니랑 친한데 희서 언니가 설이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너무 순수하고 밝은 사람이라고 아마 너와 만나면 정말 잘 어울릴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설이를 만났는데 촬영하기 전에 같이 식사부터 했었어요. 근데 그 식사에서 뭔가 모르겠어요. 둘 다 뭔가 준비를 하고 만난 건 아니었는데 진짜 무슨 소녀들이 뭔가 떠들듯이 그냥 끊임없이 한 2-3시간을 떠들었어요. 대기실에서 저도 봤어요. 좀 전에. 그렇게 떠들었었고 저는 이 작품 하면서 설이한테 놀랐었던 건 지금도 굉장히 차분하게 이야기했지만 정말 통통 튀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취미도 되게 많고 무언가를 하나 이제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주저하지 않고 뭔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이제 최서영을 맡았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의 톤으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뭔가 감내하고 수행하는 뭔가 배우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뭔가 이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뭔가 되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었고 표현을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잘 해내고 있다고. 그리고 저에게도 되게 깊은 마음을 항상 촬영이 끝날 때면 이렇게 편지 같은 카톡을 보내주곤 했거든요. 설이가. 그래서 마음이 참 깊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되게 큰 위안과 힘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두 분의 케미를 기대 안 할 수가 없는 대답이고 서현우 씨 제작사 대표님과 영화 감독님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남궁민 씨와의 호흡은 어땠나요? 일단 그 미니 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평소처럼. 근데 정말 제가 스승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어떤 그 제아의 고수들끼리 뭐 이렇게 갑자기 조용한 평원에서 어떤 낡은 오두막집 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정말 그 정확한 눈빛을 가진 어떤 고수가 한 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의 모든 초식을 다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속에서 저는 어떻게든 변주를 해보려고 막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찍은 장면들을 보면 이게 저는 애송이였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이번에 제가 함께 민희 형과 작업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얻었고 그리고 그런 제 어떤 그 태도와 마음이 그 제가 늘 같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주고 같이 영화를 만들고 싶은 감독을 바라보고 응원하는 어떤 마음도 생기고 실제로 네네 뭔가 또 팬심도 생기고 그런 어떤 약간 메소드적인 어떤 뭔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연출작이 생기면 출연 의사가 있으세요? 제가요? 예. 저 출연 안 시켜주시나요?
아, 그럼요. 네네. 이런 호흡입니다. 아, 정말 너무 좋네요. 네 분의 이 케미가 느껴지는 SBS 새 금토 드라마 우리 영화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이정훈 감독님부터 짧게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영화는 조금 요즘에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싶을 때 생각나는 그런 드라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평가는 시청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희 배우들이 모두 되게 자랑스러운 작품이기 때문에 꼭 한번 그 연기의 진수를 보시기 위해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궁민 씨. 네, 이런 질문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3년 만에 SBS에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와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여빈 씨. 네, 저 우리 영화 촬영하면서 정말 이 삶에서 느껴야 되는 행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뭘까라고 많이 고민했어요. 많이 질문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 작품 찍으면서 굉장히 명쾌해졌거든요. 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 행복과 사랑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고스란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설 씨. 네, 저는 우리 영화를 촬영하면서 최서영으로서 이다음을 보면서도 또 이설로 전여변을 보면서도 그 삶이 얼마나 유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이롭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고,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때로는 좀 모질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반짝이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드라마 우리 영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도 이것을 여러분과도 같이 공유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우 씨. 네, 정말 심파 없는 정통 멜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대본을 받아서 한 회 한 회 읽어가면서, 그리고 재하와 다음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관찰하고 목격했거든요. 영화 제작자 부승원으로서 계속 저도 꾹꾹 눌러 담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결국 끝내 마지막에 12부 가서 그 참았던 게 터지더라고요. 되게 세련된 방식으로 그게 다가와서 우리 작품을 보시면 분명히 시청자분들이 공감을 해주실 거라 믿고,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면 정말 여기 계신 뭐 민희 형, 뭐 여빈 배우, 설이, 저희 모든 배우들이 정말 연기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감독님과 소통해서 만들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감독님들과 많은 배우분들이 봐주실 것 같아요. 정말 유심히 봐주시고 감히 놀라시지 않을까. 하이퍼 리얼리티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필름에 담아내며 진한 울림을 전할 작품 SBS 새 금토 드라마 우리 영화 6월 13일입니다. 금요일 밤 9시 50분에 첫 방송되는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우리 영화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